깊고 깊은 산자락, 해가 뉘엿뉘엿지고 어둠이 천천히 산을 삼키듯 내려앉던 때였습니다. 산허리를 감도는 안개는 이미 땅을 적시고 있었고 어스름 속에 허름한 초가 지붕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외따로 떨어진 주막이었죠. 평소라면 인적이라곤 찾아보기 힘든 곳이었지만 그날만은 달랐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에 이어진 폭우 소식 때문인지 산을 넘던 나그네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주막은 삽시간에 사람들로 가득 차 북적이게 되었죠. 주막은 이 일대에서 유일하게 몸을 녜 수 있는 곳이었기에 장터를 오가며 물건을 팔던 장돌뱅이부터 과거 시험을 보러 서울로 향하던 선비, 고향으로 내려가는 훈장을 포함해 각양각색의 나그네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몸에 묻은 땀과 먼지를 털고 방 안으로 억지로 어깨를 밀어넣으며 들어왔습니다. 때문에 방은 숨막힐 듯 비좁고 눅눅했으며 땀 냄새와 젖은 옷에서 풍기는 냄새가 섞여 숨쉬기조차 버거울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의 숨결이 방 안을 가득 채우자 벽지는 마치 김이 서린 창호지처럼 촉촉히 젖었습니다. 낯선 이들과 무릎을 맞대고 앉은 탓에 얼굴을 찡그리거나 옷자락을 괜히 여미는 자들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입을 삐죽이며 중얼거리듯 투덜대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게 방이오 무덤이요? 이리 다닥다닥 붙어 자면 숨이 막혀 뒤지겠소. 나중에 관 따로 안 짜도 되겠수다. 그냥 이대로 뚜껑 덮고 보내면 딱이야. 그 말에 옆 사람들은 킥킥 웃음을 참다 겨우겨우 어깨만 들썩였고 맞은편에 앉은 사내는 코를 훌쩍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맞소이다. 다리만 조금 뻗어도 옆 사람 무릎에 닿아버리니 이거 원. 이런 데서 어찌 잠을 자겠소? 또 다른 이가 불만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말이오. 천둥에 번개 치는 밤에 바깥에서 자는 것보단 낫지 않겠소. 그건 뭐 호랑이한테 여기요. 오늘 신선한 밥을 차려왔소이다 하고 밥상 차려주는 꼴이지 뭡니까? 거기다 비까지 맞으면 밥에 물 말아 먹이는 것과 다름없지. 예끼 이 사람아. 호랑이도 젖은 건 싫어한다니까. 그러니 어서 밖에 자리를 잡게나. 내 말을 믿고서 말이야. 그 말에 또 한 번 웃음이 터졌고 좁은 주막 안은 마치 저작거리처럼 왁자지껄해졌습니다. 하지만 말끝마다 실랑이처럼 이어지는 불만 섞인 농담들은 묘한 긴장감을 주기에도 충분했습니다. 그 와중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한 노인이 조심스레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첫눈에도 남노함이 역력했죠. 누렇게 바랜 무명옷은 군데군데 덧대어진 헝겊으로 엉성하게 꿰매어져 있었고 흙먼지와 때국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지가랑이는 구겨진 채 질질 끌렸고 그의 발목은 얇은 삼배로 겨우 감싸인 듯 보였습니다. 노인은 거친 숨을 한번 고르더니 방 안을 둘러보며 한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좁은 방에 어쩔 수 없이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하룻밤만 함께 묵게 해주시오. 하지만 방 안의 사람들은 노인을 힐끔 보고는 곧바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도리어 자기들끼리 피식피식 웃으며 뒷담을 주고받았죠. 어휴, 저 옷차림 좀 보게. 때국물 자국이 말라붙은 게 옷 안 빤지 며칠은 된 것 같소. 한 청년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글쎄 말이오. 저런 행색으로 주막까지 올 정도면 산에서 길 잃고 굶다 내려온 거 아닐까 싶소. 다른 선비가 맞장구 쳤죠. 허허. 과거 보러 가는 이 판에 저런 이까지 끼어 있다니. 이 무슨 팔자요? 그들은 저마다 낮은 목소리로 한탄을 하였고 노인에 대한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그런 시선을 느꼈는지 말없이 한숨을 내쉬고는 방 한쪽 구석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참 후 과거를 보러 서울로 올라가던 한 선비가 얼굴을 찡그리며 투덜대듯 입을 열었습니다. 참, 이게 무슨 꼴입니까? 다닥다닥 붙어 자는 것도 성가신데 거렁뱅이까지 끼어 있다니 기가 막히는군요. 그래도 우린 과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최소한의 품격은 지켜야 하지 않겠소? 말끝의 선비는 일부러 큰 소리로 기침을 하며 노인을 흘겨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비아냥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제안을 꺼냈습니다. 밤은 깊고 잠은 안 오니 시집기 내기라도 해보는 게 어떻겠소. 꼴찌는 이 좁은 방을 벗어나 바깥마루에서 자는 걸로 하죠. 그것은 분명 노인을 겨냥한 제안이었습니다. 배움이라곤 없어 보이는
노인을 쫓아내려는 속셈이었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대놓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이내 웃음을 터뜨리며 각자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좋았어. 꼴찌는 마루에서 자는 걸로. 나야 시 한 수쯤은 거뜬하니 문제 없어. 시야 뭐 배운 사람끼리야 한 소절씩 짓는 재미가 있지 않겠소. 그 누구나 안 해도 될 텐데. 그들은 눈짓으로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조용히 방 구석에 앉아 있었고 사람들의 비웃음 어린 시선에도 아무 말 없이 들고 있던 보찜을 무릎에 올려놓았습니다. 곧이어 노인의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하나둘씩 돌아가며 시를 짓고 낭독했습니다. 누군가는 봄밤의 정취를 읊었고 누군가는 백마를 탄 장수의 용맹을 노래했습니다. 내용이 제법 그럴싸했고 각각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방 안은 마치 진짜 문과 응시자들이 모인 강론장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낭송이 끝날 때마다 박수가 터졌고 간혹 익사를 곁들인 시엔 웃음도 섞여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던 노인에게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비웃음과 기대가 뒤섞인 눈빛들이 그를 향해 쏠렸습니다. 어떤 이는 팔짱을 끼고 기다렸으며 또 어떤 이는 코웃음을 참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배움이 짧아 시 따위는 지어본 적도 없어. 그러나 손재주는 조금 있어서 그림 한 폭은 그릴 줄 아오. 부디 시 대신 그림으로 가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소? 사람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림이나 그려보라며 비웃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노인은 낡은 보찜에서 종이와 붓을 꺼내들더니 등잔불 아래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그리고 희미하게 물든 구름을 쓸어내듯 붓질하며 하늘을 채워갔습니다. 곧이어 그 너머로 드넓은 바다가 종이 위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인의 손끝이 종이를 스치는 순간 시퍼런 물빛이 마치 진짜 물결처럼 출렁이는 듯했고 물살 위로는 조용히 한 척의 배가 떠올랐습니다. 바람결까지 담긴 듯한 정교한 분놀림에 방 안은 숨소리조차 멎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뜬 채 노인의 손끝을 쫓았고 마치 그 순간 모두가 그림 속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기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전율이 흘러내리는 찰나 그들은 하나둘씩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의 등잔불은 사라졌고 눅눅한 방바닥 대신 출렁이는 물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어디선가 짠 내음이 코끝을 자극했고 거센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사람들은 정신이 아득해지며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좁고 냄새나는 주막 방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이죠. 발 아래엔 나무로 짜인 가판이 있었고 사방은 온통 푸른 물결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모두가 그림 속 바다 위 떠다니는 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내가 분명히 방 안에 있었는데 어쩌다 배 위에.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어떤 이는 뺨을 꼬집고 또 어떤 이는 손등에 침을 뱉어 문질러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프고 차가운 촉감은 분명 현실의 것이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건 단지 눈속임이나 헛것이 아니오. 우리가 함께 본 그림 속 풍경, 그 바다로 실제로 들어온 것이오.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이 순간 발밑에 출렁이는 물결과 사방을 에워싼 바람, 모두가 진짜요. 장난도 꿈도 아니오. 우리는 지금 그 그림 안으로 들어온 것이요. 배는 잔잔한 물결을 따라 조용히 흔들리며 나아갔습니다. 출렁이는 파도 소리와 노인의 말이 서로 어우러져 마치 꿈결처럼 현실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몇몇은 배 난간을 붙잡고 중심을 잡느라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 사이 수평선 저 너머로 짙은 안개에 쌓인 육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기 보이는 섬이 바로 그곳이요. 오래전 내가 머문 적이 있는 신비한 섬이요. 배는 이윽고 해안가에 닿았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무트로 내렸습니다. 잔잔하던 공기는 육지에 닿자마자 낯설게 느껴졌고 짙은 숲 너머로 알 수 없는 향이 풍겨왔습니다.
노인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섬엔 젊음을 되찾게 하는 복숭아가 자라오. 적당히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생기가 돌겠지만 욕심내어 많이 먹는다면 하늘의 노여움을 사게 될 것이오. 이 섬은 사람의 본심을 시험하는 곳이오. 잘 판단하시오. 사람들은 노인의 경고를 귓등으로 흘려버리고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숲속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빛나는 복숭아는 반들반들 윤이 났고 은은한 향이 사람을 유혹하듯 퍼졌습니다. 눈앞에 그토록 탐스러운 과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니 누구 하나 이성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바로 그 복숭아란 말인가? 누군가 중얼거리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모두가 눈빛을 번뜩이며 복숭아로 달려들었습니다. 저건 내 것이오. 내가 먼저 보았단 말이오. 그러니 만지지 마시오. 저 위에 있는 것은 내가 먼저 봤소. 그러니 내 것이오. 내 것이란 말이오. 복숭아를 손에 넣기 위해 서로 밀치고 끌어당기며 아우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두 손 가득 복숭아를 움켜쥐었고 또 다른 이는 허겁지겁 입에 우겨 넣으며 남은 손으로는 또 다른 열매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소매 속에 숨기고 가달에 몰래 넣는 자들도 있었고 심지어는 다른 이가 가진 복숭아를 빼앗으려 손을 뻗는 자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고 이성은 먼지처럼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얼굴에는 오직 욕심과 탐욕만이 가득했는데 젊음을 되찾겠다는 갈망뿐만 아니라 그 복숭아를 팔아 큰 부자가 되겠다는 탐욕이 이성을 집어삼킨 이도 있었습니다. 이 복숭아를 장터에 가져가면 금값에 팔 수 있을 거야. 누군가 소리쳤고 다른 이는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복숭아 몇 개 잘 건져서 팔자. 한번 고쳐보자. 이들은 복숭아를 한 개라도 더 손에 넣기 위해 아기다툼을 벌이며 체면도 동료에도 모두 내팽개쳤습니다. 탐욕은 갈수록 커져갔고 사람들은 인간다운 품위를 잃은 채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밀치고 짓밟으며 아우성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노인이 갑작스레 바다를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눈을 부릅뜨고 외쳤습니다. 저기 수평선 저편에 몰려오는 검은 먹구름을 보시오. 바람이 심상치 않으니 어서 서둘러야 합니다. 더 지체했다간 이 배마저 파도에 삼켜질 것이니 말이오. 그러니 하던 일들은 멈추고 어서 빨리 배로 돌아가야만 하오. 그의 목소리는 바람을 뚫고 울려 퍼졌고 그제야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수평선 위로 짙은 회색 구름이 들불처럼 몰려오고 있었고 바람이 점점 날카롭게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숭아를 움켜쥐던 손들이 갈피를 못 잡고 갈팡질팡 흔들렸고 욕망에 사로잡혔던 눈빛이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복숭아를 움켜쥐고 뒷걸음질 쳤고 몇몇은 열매를 놓은 채 허둥지둥 달렸습니다. 노인은 두 손을 크게 휘저으며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어서 타시오. 지금이 아니면 그 누구도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다급한 목소리에 사람들이 배로 돌아왔지만 이미 바다는 성이 나 있었습니다. 파도는 커지고 바람은 사납게 몰아쳤습니다. 노인은 바람에 휘날리는 옷자락을 눌러잡으며 깊은 탄식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하늘의 노여움이요. 우리가 분수를 넘고 욕심을 앞세운 대가를 치르는 것이요. 젊음을 얻겠다는 탐욕에 눈이 멀어 경고를 무시했으니 신이 죄를 물어 벌을 주는 것이요. 이 태풍은 우리 발길이 닿는 그 어디든 따라올지도 모르오. 이건 단지 풍랑이 아니라 신이 내리는 벌이란 말이요. 그러자 사람들이 배 위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젊음을 얻었지만 아직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소. 이 소중한 시간을 누려보지도 못한 채 어찌 이렇게 허망하게 죽어야 한단 말이오. 어떤 사람은 끝내 오열을 터뜨리며 가판에 무릎을 꿇고 손을 떨며 하늘을 향해 뻗었습니다. 신님,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이 못난 목숨들을 살려주신다면 다시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부디 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전 집에서 기다리는 처자식이 있습니다. 그 외침은 파도 소리와 뒤섞여 하늘로 흩어졌고 절망에 빠진 이들은 서로를 부여잡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쥔 채 어깨를 떨었고 또 누군가는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으며 끝없는 파도 소리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절망이 가판 위를 덮쳤고 하늘은 점점 더 짙은 어둠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하고 문이 거세게 열리며 주막 주인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세찬 바람이 문틈을 타고 방 안으로 밀려들었고 등잔불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오? 밤중에 무슨 짐승이라도 들어온 줄 알았소. 소란이 방바닥을 뚫고 나갈 기세란 말이오. 그의 얼굴엔 놀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그는 한눈에 방 안을 훑더니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 안을 보니 사람들은 갓도 벗고 옷고름도 풀어헤친 채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모두 어이없는 표정으로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복숭아가 아닌 된장으로 범벅이 된 메주가 들려 있었으며 그중 일부는 깨진 채 으깨져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된장 냄새를 풍기며 울음을 터뜨렸고 또 누군가는 윗도리를 벗어젖힌 채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어리둥절한 얼굴로 메주 조각을 손에 쥐었다 놓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복숭아를 먹듯이 메주를 한 입 베어물고 맛있다는 표정을 짓는 이도 있었죠. 그제야 서서히 정신을 차린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고 주위를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림 속 세계, 배도 바다도 복숭아도 전부 다 환상이었던 것이오?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구석을 살폈지만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가 펼쳤던 종이마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공허한 정적이 방 안을 감싸는 가운데 그제야 누군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노인 도사였던 게 분명하오. 우리가 몰라보고 내쫓으려 했으니 그분이 도술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이오. 우리에게 벌을 준 것이지. 어느새 방 안을 감돌던 조롱과 비웃음은 자취를 감추었고 묵직한 침묵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들은 노인의 정체가 도사였음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이 욕심에 사로잡혀 그에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반성했죠.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환상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진 그 밤, 주막 안에는 누구도 예전처럼 떠들지 않았고 누구도 방금 전의 일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는 오래도록 그들의 잘못을 씻기듯 귓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